나가. 얼른 시민들이 나가라니까. 아니 너무 편협한 보도라고 했잖아. 편협한 보도를 하니까 그러잖아. 똑바로 써야지. 잠깐만요. 보도 내용이 나쁜 사람이 너무 똑바로 많아. 써야지. 나가 너 빨리 너. 나가. 소극장 시민들이 나가라니까 나가니까. 소극장이라니 나가. 아니 시끄러. 보도 내용을 제대로 해야지. 양심 기자들하고 기자를 해야지. 자, 저희가 잠깐만 진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잠깐만 배웅해 주세요. 지금 언론인들 계시고. 지난번에도 오셔가지고 제대로 기사를 안 쓰셨어요. 왜곡돼서 계속 쓰니까 여기서 나가십시오. 그냥 나가시죠. 오셔도 저 어차피 거기서 쓰잖아요. 나가 시민들이 나가라니까 나가. 아니 이렇게 그죠. 나가시고. 아니 나가시라고요. 기자를 갖다 평가하게 합니까? 아니지 제대로 보도 안 내용을 쓰시잖아요.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순서가 자, 잠깐만요. 저 편협하고 조금 왜곡된 진행해 주십시오. 보도를 여러분, 얘기잖아요. 기자가 장땡이요. 잘못된 보도가 문제가 여러분 있고. 지금 여기 다 언론인들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조용히 좀 아니 해주세요. 올바른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아니 기자같이 하는 기자 나가라는데 말해. 아 이게 뭔 말이 많아? 지금 진행이 안 됩니다. 아니 봐봐 보도 내용이 기자잖아요. 근데 나중에 의뢰를 해. 아니지. 왜 왔어요? 기자가 왜 무슨 뭐 기자가 대단한 하나만 지나가지. 이제 기자회견 좀 진행하도록 그 보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냈어요. 지지율 벽을 못 넘어. 이게 뭡니까? 이 지지율 1위 후반 되려면 이런 기사를 쓰고 빨리 나가십시오. 나가 이런 기사 나가주세요. 여기 와갖고 또 뭐라 하려고 나가세요 빨리. 나 꼬라지 당하게 나 눈깔 빼준다 아니? 몇번 나가. 나가버려야지. 아니 기자가 뭐 인간이 돼야 돼. 인간이 뭔데요? 보도 내용을 그따위로 쓰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시민들이 전부 다 사는 형님들 이야기니까 좀 기자회견 진행하겠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5분 뒤에 조금 시간이 됐으니 5분 뒤에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자리를 조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시간 있으니까 얼른 나가세요. 그 사이에. 시민들이 갈라치겠습니까? 나가십시오. 나가주세요. 글을 제대로 써야죠. 양반적으로 하세요.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이상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저거 없고 현재 시위를 해서 빨리 나가 얼른. 그쪽에 가서 올바른 보도하면 되잖아. 나가라면 나가지. 이 새끼 쫓겨난 새끼 지랄이 이 새끼. 이 헌배라고 날래? 빨리 나가 얼른. 어? 그래갖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나중에 그 얘기 오지. 문제가 있으면 싸가지는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안해 그만 개새끼 야 씨발놈아 너 뒤집을래? 너 그러다가 너 여기서 죽겠다 죽여버려 분위기 하지 마. 자, 좀 진정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언론인들 안 계시니까요. 기자회견인데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를 쫓아내면 되겠어요. 기자 그래 잠깐만요. 그래 나너 뜯어 팬다 기준이야 조금만 진정해 주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자도 아니면 나가라.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곳곳마다 이 사람 진짜 아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굴 뒤에까지 뻔뻔하네 보도 내용 보세요. 빨리 나가세요. 올바른 보도를 해줘야지. 한번 밀어본다 너 의사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가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여기 기자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기자회견장인데 소각장 반대선이 소각장 무슨 반대야? 어디가 반대 세력이요? 아 저거 누구야 지금? 나는 찬성 세력이요 왜 반대라 그래 조금 너 하나 갔다 와봤어? 여기 방금 그 관계자를 만나봤는데 그 이종철 기자하고 조희 기자가 있으면은 좀 기자회견을 보다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 기자들 위해서 양보를 해주는 게 기자회견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김근철 화이팅. 뭐 하는 해줘야 돼. 거지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지고? 그렇게 하니까 알아서 이제 기자들한테 의견 물어보는 거예요. 기자들 여러분들 의견. 아니 같은 동동한 기자들이 올라가고 기자가 아닙니다. 여기를 따라주세요. 여기를 따라줘. 저 무기에 따라주세요. 뭔데 많이 그러시는 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를 따라주라고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할 것이 많고 여러 진짜 양심을 갖고 해야지 일을. 기분 나쁘면 당신도 나가세요.
자기는 이제 아는 걸로 서병철 후보님의 얘기를 들어왔지 당신들 얘기 들어온 게 아니야. 아니 이런 보도 내용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누구고 당신이라 그래. 나가요 얼른. 누구고 당신이라 그래. 금방 뛰게. 이제 다 와야지. 뭐 진짜 전체적으로 보도가 안 되는 거야. 순천시민 곳곳마다 이종철 기자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이제 정상적인 보도를 해야지. 하고 안 하고는 이제 그 관계자들 자유인데 기자들 나가라 말하는 것은 그럴 권리가 없으니까 그 기자들 의견을 들어도 그 하자는 거예요. 기자 밖에 해야지 우리 시민들도 영인을 하잖아요. 그건 기자들은 못하는 거지 뭐. 기자분이라고 해갖고 돈을 해가지고. 의원님도 지금 이 보도 기자 그냥 지금 해결 안 하려고 그러잖아. 기자 내용들 판단해가지고 기자를 수사하는지. 저 질문 있습니다. 여기가 그 지금 현재 언론 기자 그 기자들만 해서 기자회견입니까 아니면 시민들하고 합동해서 기자회견입니까? 언론들 기자회견인데요. 예. 지금 시민들은 좀 들어가 주십시오. 지금 상황들이 선거법상 내에서 우리 일반 시민은 좀 뒤로 들어가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기자회견장에 잠깐만요. 제가 시민들이 말씀드릴게요. 있는지 잘 됐으면 안 되는 줄 알죠? 시민들께서는 계시면 안 됩니다. 그 뒤쪽으로. 좀 아니 들어가 시민들도 주십시오. 예.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 가서 언론이란 말이에요. 네. 똑같은 언론이에요. 요새 유튜브 다 하고 있잖아요. 자, 중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누구 기자죠? 이 이종철 편협한 기자인가요?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론인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물론 기자님들 통칭해서 이렇게 하는 시민의 말을 막아버리는 것도 그 문제가 있는 기자회견 위해서 거예요. 이종철 기자가 나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맞아요. 그거 말씀 나가야 되는 주십시오. 거예요. 죄송합니다. 언론인들께는 죄송스러운 얘기인데요. 나도 시민들이 이걸 막게 되면 그건 언론가 아니다니까. 그러니까요. 사장님 뭐 시민들이 기자들도 장땡이야. 먼저 이 기자회견장은 앞에 며칠 전에 저번에 여기 기자회견 오셨죠? 그렇죠. 그 데뷔하신 분이죠? 기자 아닌 분들 다 나가라 얘기했죠. 아니, 그 얘기 안 했는데요. 아니다 놔두고 그때 얘기 안 했습니다. 기자를 나가라 네. 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먼저 그리고 사회자가 기자가 아닌 분들 나가시라고 정리해놓고 얘기를 하셔야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니까요. 그렇게 오해하고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언론인들께는 정도로 가려면 시민들의 언론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기자가 무슨 뭐 판이라고 이야기하는 법이 그렇다고 무슨 법이라는 거 어디가 있어? 공직선거법에 뭔 소리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자, 우리 지금까지 보도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언론 중재를 지금까지 본 거 보세요. 이종철 기자. 조수익 기자님도 좀 잠깐 톤다운 하십시오. 지금 문제가 있으면 언론 중재 제수로 하면 될 거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왜 그걸 시시비에 따지고 있어요? 자, 그만하시죠. 우리 시민들께서는 좀 뒤쪽으로 좀 가주십시오. 지금 언론인 분들을 상대로 해서 기자회견장. 야, 니는 나가자 시간. 여기 고향 선배님들의 이야기 오고 나가 시민 조금 진행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 알지. 그러면 안 돼. 그거 어디지? 나 자,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맞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고향이 다 외고 후배 있고 선배 있고. 지금 오늘도 어떤 보도가 나갈지 몰라요. 이분이 있게 되면 정상적인 보도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세요. 시민들께서 전부 왜곡되고 알겠습니다. 바로 편협된 보도만 진행하겠습니다. 나가잖아. 고향이 저거 진짜 쫓아내고 카메라 가리지 말고. 한 사람을 사장을 해버리고 카메라 가리지 말고. 그 언론가. 이렇게 카메라 가리지 말으라고 카메라. 네, 카메라 가리지 말으라고. 네. 서류새끼를 탁 배달빨 잡으려 싸가지고 너희 지금 이제 방학 이제 끝나면 봐봐 얼마 안 게 빨리 나가. 많은 기자님들을 엿보이는 기자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욕먹이는 그런 짓을 하지 마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그걸 못 나간다는 근거가 뭡니까? 그걸 내십시오. 이종철 대변인이요 뭐예요 지금? 지금까지 수많은 기자회견 조수인이 노광규 씨가 기자회견 또 봤네요. 한마디 하셨습니까? 야 기레기들아 맞대. 지금까지 조순이 아니 어디서 밥을 지르고 지랄해? 야 이 새끼 니 안 나가? 야 임마 김문수 후보한테는 이거보다 더 했어요 제가. 신문사를 시끄러워요. 자랑이다. 자, 그만. 자랑이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나가라. 그만하시죠. 나가라. 내 머리 이종철 나가.
다 가라는데 다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보면 빨리 나가시오. 자,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말을 해.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나가라! 잠깐만. 이정철! 나가라! 그만하시죠. 이정철! 나가라! 이정철! 나가라! 자, 그만하시죠. 자, 중재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언론께서 한번 저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누시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기자회견 좀 진행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순천을 탕굴로 만들고 이정철이에요. 개새끼가 살차스러운 새끼. 니 순천에서 못 살아남아. 니 그리 갖고는. 너희 얘기가 새끼야 문제가 되면 잘못한 거. 니 그렇게 안 받다만. 너희 자녀까지도. 그래, 니 너희 자녀가 또 너희 자녀를 잘못하면 프랭카드 붙여버려. 생각이 새끼야. 너희 얘기 학교 앞에 때 프랭카드 붙여버려라. 진짜 싸웠고. 너도 노광기 왔지. 순천에서 나가야 돼. 노광기. 잠깐만요. 안 되면 너희 얘기 죄송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잠깐만요. 프랭카드 붙여버려. 그만하시죠. 그만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자회견 진행할 너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따위로 나다가 얼른 봐라. 하나 새끼야. 그건 나 분명히 너희 얘기 찾아갖고 나 프랭카드 붙인 거 한번 찍어 봐봐라. 너가 아빠는 이런 사람이라고. 한번 봐봐라. 그렇게 렌즈만 벌 나가. 조명철 의원님하고 저 기자회견 제일 초반에 들어왔는데요. 카메라는 그냥 놔두는데 그냥 그 기자분만 나가면은 기자회견 하겠다고 하니까 카메라만 켜놓고 막 밖에 말고 일로 나와 놔두고 사람만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 최종 좀 불편해. 아주 예식이 상관없이. 엄마, 네가 앞뒤로 봐서 네가 그랬다 그러면 안 돼, 이 새끼야. 어? 이 새끼야, 얼마 소백지 씹었냐, 이 씹어놈아. 이 새끼야. 정직하게만 내면 그런 말이 있었어. 아이, 나갔으면 나가겠다. 이 자식이 아주 나쁜 놈의 새끼. 네 이번에 끝나면 봐이노아 순천시내 개새끼야. 개새끼야, 내던 놈의 상놈의 새끼야. 그게 얘기 학교 앞에 다가 프랭카드 붙여야 돼. 너가 아빠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게 가장 좋아. 네가 순천덕자 행사할 때 이 자식아 좋은 소리 듣는 자가 어? 봐가 순천 시민 역대기 다 역대기 된 사람 많다 이게. 다 역대기가 역적. 순천 시민이 역적. 네 한번 앵겨봐. 나가. 가라. 상대에서 이야기 나가. 기자회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철 기자께서 카메라 그대로 놔두고 영상 찍으십시오. 다만 이정철 기자만 좀 나가셔 주셔도 괜찮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계실 겁니까? 기자회견 진행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질문 같은 거 안 하니까 그냥 진행.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하십시오. 이거 자라가면서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다. 진짜 살려면 반성을 아니, 돈이나 되면 이런 때문에 조금 후보자의 마음대로 10분 헤아리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참여하고 올라갔습니다. 다만 다섯 번째는 감정이 다르겠지만 오늘은 굉장히 중요하고 후보자 일대였던 얘기들 표현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부분들 중에 본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들을 세부 속 깊이 찔렀던 그런 기자 언론인한테 영상도 집계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다만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신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런 얘기를 중재하는 드렸던 건데 안 나가? 언론인께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씨발놈 새끼를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욕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니네 돌아다닐 때 연기에 전쟁으로 이놈아. 나 어찌가 봐. 여기가 해봐야 4년이요. 4년 후에는 어떻게. 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래서 오늘 언론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진행하신다니까. 올해 기간에 제일
지금 마이크를 쓸 수가 없거든요. 시민들이 방금 저한테 오셔서 상의 말씀을 했어요. 특정 언론사 한 번도 공정하게 보도를 안 해줬다. 그러니 여기서 또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 제가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못하듯이 그 시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못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언론의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국회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배경문을 배부를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역에서 굳이 또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순천 정치 상황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4년 동안 밖으로 몰라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4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굳이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순천의 특수한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저희 사퇴 이유도 불출마 이유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렇습니다. 먼저 제가 기자회견문 낭독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일문일답에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촬영 좀 한다니까. 불출마한 이유는 어제 국회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이 자리에 배포해 두었습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순천 선거구 정상화를 위해서 4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분구가 긍정적이고 거의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어제 제가 서울에서 불출마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에 국회의장님께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오후에 양당 원대들과 협상을 하는 건데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안대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듯이 분구가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은 다 했다는 생각에 어제로 불출마 선언 시점을 선택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지난 23일 금요일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하위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점도 어제로 불출마 시점을 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과 관련해서 불출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저는 공직자로서 평생 청렴하게 살아왔습니다. 퇴직 후에 수백억 수입이 보장된 전관예우를 받지 않은 채 대학에서 농촌 지도자와 후학을 양성했던 저의 삶의 자존심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각에서 저의 재산 형성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제 소유 재산은 아파트 한 채, 저희 집사람이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재산, 부동산 딱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20년 동안 얼마나 상승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제가 누구처럼 주식 투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까? 20년 동안 집 한 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 것을 음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거 구도라지만 제가 평생 지켜온 자존심을 모멸감으로 산산조각 내면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상대와
경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동기어진입니다. 한자 용어입니다. 함께 죽음으로써 끝장낸다는 뜻입니다. 동기어진할 각오로 썩은 춘천 정치의 실상을 시민들께 고발하려고 합니다. 부패로 오염된 정치, 시의원 자리를 악용해서 이권 챙기기, 거짓말로 신의를 배신하는 행위, 이런 정치를 추방하고자 4년 동안 고군분투했습니다. 저는 노광규 시장과 도시의원 몇 사람에게 명예훼손 고소를 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한다면 시민들 앞에서, 방송 앞에서 1대1로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광규 시장이 혜성처럼 나타났다고 선전해준 진짜 검사라고 자칭하는 신성식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언론 보도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된 바에 의하면 모시던 상사라는 이유로 윤석열에 대한 징계를 기권하였습니다. 윤석열의 장모 최 씨를 고소했던 정모 씨를 거꾸로 무고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도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근래 바로 대보름 날입니다. 추미애 장관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모르던 내용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성식 후보가 다른 청으로 정근간 후에도 동부지법에 와서 정모 씨가 유죄 선고를 받도록 재판에 직접 관여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다른 언론에 보도되었는지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또한 신성식 후보는 현재 이른바 KBS 검언유착 오보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고 수사 과정에서는 한동훈 전 장관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에 나온 걸 봤습니다. 게다가 시사기획 KBS 시사기획 보도에 의하면 유력 로비스트와 만남만 무려 4회나 된다고 저도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여러분이 저라면은, 제가 살아온 일생을 아신다면은 이런 후보와 경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의 삶의 존재 가치와 자존심을 박살내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저를 선출해 주신 이래 4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매주 1회 혹은 3번까지 여의도 국회와 순천을 오고 가면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모든 힘을 다했습니다. 일단 물 한 잔만. 과거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순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어느 언론인께서 20여년 순천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지켜봤지만 소 의원이 가장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데 몰랐다. 이제부터 내가 수병체로원 팬클럽 회장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들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보람을 느끼고 정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벽면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게 제가 의정활동에서 이룩한 일부 성과들입니다. (73년) 너무나 오래되어 모두가 포기하다시피 했던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눈앞에 닥친 정원박람회 성공시키기 위해서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단체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가가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핵심 인력을 지원하고 21개 법률의 각종 규제를 풀어주었습니다. 기부금 등 박람회 성공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순천시 전라남도와 협조해서 2천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30년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신설 수건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난점 중에 하나, 목포와 순천이 경쟁하는 부분을 제가 특별법을 통해서 두 도시가 경쟁하지 않고 합심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지금은 목포와 순천이 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시 순천의 명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560억이 투입되는 명품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136억 5,200만 원의 교육부 특별로 33개 학교의 교육 환경도 개선해 왔습니다. 125억 4천만 원이 투입되는 순천대 첨단공학관을 신설하고 글로컬 대학 선정으로 5년간 1,000억이 순천대에 투자되게 됐습니다. 젊은이들 일자리와 원도심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유치해서 총 사업비 390억 원이 금년에 투입됩니다. 경전선 우회화를 위한 시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의 3단계 해법을 제시해서 그렇게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382억 예산이 투입됩니다. 국회의원 당선 직후 황전 수해 복구를 위해서 대통령을 직접 대면해서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나간과 월등 농산물 냉해 피해를 구제하고 외국인 인력 도입을 개선하고 8개월에 걸쳐 주암댐 비상요수로 공사와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와간 주암 면민들 말씀에 의하면 60억 플러스 알파의 혜택이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소멸하는 송강면 부동산 개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마찬가지 환경의 외서의 우석기 자원 관광화와 지원, 또 우리 온 가족들을 위해서 전남에만 없는 국립묘지도 신설하였습니다. SRT 신설 일일이 제가 열거하기도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은 특정 정치인, 누군지 아실 겁니다. 특정 정치인과 그 추종 세력들은 끊임없는 음해와 가짜 뉴스로 국회의원을 거꾸로 뜨리려 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직후 제가 모 시장 후보 측으로부터 거액의 공천원금을 받았다는 가짜 뉴스가 온 순천 시내에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출처를 추적하던 중 누가 이것을 시작했는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장흥 출신 어느 여성분이 지방선거에서 가번을 받은 후보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분들이 저에게 2억 원의 공천원금을 제공했다고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그 중에 어느 시의원 한 분이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을 해서 지금 수사 중입니다. 그 목소리 녹음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것이 장점은 장점이라니. 아주 그냥 부부간에 팍팍 써가면서 한다네. 그래갖고 걸리라고니 벌써 7,000명이나 되고 바로 이 돈도 많은데 이게 소득처한테 몰려가갖고 한 10억 갖다 줘버리면 좋을 거 아니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거마다 돈 받으면 감옥 갔다 온 거. 무슨 사기업도 아니고 공직에 있으면서 돈 받아주고 감옥을 몇 달씩 갔다 온 사람이 영치욕도 뭐 춤추한다고 전 아니고 순천 시장은 임시와 돈 안 먹는 거 후보도 안 되는가 봐요. 이런 식으로 가고 해야 돼. 여러분, 언어의 품격이 있잖아요. 또 욕도 잘하네. 제가 이 작년 2월에 처음 행정보고 때 이 녹음 테이프 존재 이유를 말했습니다. 제가 왜 고소 고발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제가 순천 국회의원 오니까 많은 시민들이 지난 10년 동안 노서
두 사람은 싸움 때문에 질렸다. 우리 소병철 후보 당선되면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하는 이야기를 곳곳에서 들었습니다. 고소 고발하면 양비론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특히 순천의 어떤 특정 언론, 여러분 소병철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보도하신 거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 언론이 누군지 제가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종적에 각성해라. 저는 해외를 벌 받아라. 불매운동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똑똑히 들어 너. 그게 자네가 장애됐겠다. 너부터 초등사고 나봐라. 이 새끼야. 뭐들 봐, 씨발놈 각. 저 씨발 확 때려 죽여. 보고 있고 나봐라. 아 이리 와봐. 내 씨발놈들. 너 나랑 눈에 보이면 바로 죽여. 개새끼야. 저기 얘기 죄송합니다. 지금 기자회견 중이라서요. 조금 이동 좀 시켜주십시오. 너를 위해서. 씨발놈 강도 눈은 확 빼고. 죄송합니다. 좀 진정해 주시고요. 여러분 녹음 테이프 들어보시면 누군지 아시죠? 공교롭게 지난 지방선거에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성추문 발언을 한 목소리와 같은 목소리로 들립니다. 음해와 공작을 일삼는 이런 사람이 널 씨발 쳐다봐. 이 새끼 너. 조금 진정해 주시고요. 좀 뒤로 좀 기자 저런 똑똑히 가서 제 기자 이거. 조금만 진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지금 순천 정치를 주도하고 있어요. 이놈아 똑바로 살아. 예? 니는 봐 이놈아. 동비어진 하려고 하는 심정을 아시죠? 제가 순천 정치를 바꿔보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퇴장하자 이겁니다. 같이 퇴장하자. 오광주 순천시장은 이번 22대 총선이 다가오자 신성식 후보를 위한 관건선거 의혹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광주 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여기 시사 호남 뉴스 24에서 보도한 사진을 한번 보시면 신성식 국회의원 후보자의 두 손을 모은 공손한 자세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은 김근철 기자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사진과 영상이었습니다. 지방선거 후에 소병철을 공천헌금 허위 사실로 음해하고 이걸로 재미를 보았든지 이번에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평가에서 하위 20%, 10% 평가를 받아서 탈락한 것처럼 웹자보와 SNS를 통해서 소가 비참하게 죽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게 누구겠습니까? 저를 지금 상징한 거 아닙니까? 하위 20%. 연초에 제가 부적격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다가 제가 적격 받으니까 그 말은 쏙 들어갔습니다. 지난 23일 금요일로 공관위원장의 통보가 종료되었고 저는 하위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어제도 그런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일부 언론을 이용해서 유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금요일 제가 이재명 대표님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순천의 정치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하위 통보받았다는 가짜 뉴스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대표님께서 조 의원님은 거기에 해당 없으시잖아요. 오늘로써 통보는 다 끝났습니다. 라고 직접 저에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그 가짜 뉴스를 유포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음해와 공작을 일삼는 사람들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외 없이 전부 고소할 겁니다. 이제는 제가 후보를 사퇴하고 나면 제가 제 선거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도 이해하실 겁니다. 이종철 기자님, 이 부분 좀 정확하게 보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답해라. 네? 그거 안 해줘. 모든 건 성질이 있다네. 저는 원래 공정하게 합니다. 왜 말을 지금 말을 좀 공정한지 여부는 이종철 기자님 생각이 아니라 비판적이고 비난적인 글을 썼다고 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 옳지 않아요. 나는 그런 말씀 네. 드린 적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중앙선관위 말씀하십니까? 선관위 인터넷 보도시민회 많이 지금 접수하셨잖아요. 곧 결과 나올 겁니다. 예. 심해입니다. 심해 따입니다. 여기 얘기 조심해라. 나 분명히 그동안 얘기해. 지금부터 나 어떻게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고 상대방을 음해해 왔는지 제보받은 내용 일부를 공개합니다. 인터넷 신문은 물론 인터넷 신문은 도움밖에 안 됐으면 지금도 보도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노광주 시장님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는 재판으로 날아갈 것이고 소만 집중해서 회소. 저는 처음에 이걸 제보받고 회소라는 말을 얼른 이해를 못했습니다. 두들겨 패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해찬 낙하산, 전라도 20년에 날아온 유일한 낙하산, 대구가 고향보다 좋다고 신문에 기고한 보검장, 이렇게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경전선 뒷담화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많고 많아. 뭡니까? 소만 10소. 여러 개 씹으면 이빨 빠진 게. 자네가 참 대단한 사람일세. 이분하고 뭔가가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분이 보낸 겁니다. 한심한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언제 당신한테 밥 사달라고 술 사달라 했어. 당신이 내게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이 부분입니다. 카톡 수천 번 주고받고 수백 번 통화로 리모컨처럼 뒷조종하면서 허병철, 허석, 손은모, 서동욱 정치인들을 페이스북이나 카톡에 씹고 차마 이 표현은 제가 못 옮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저는 순천의 정치문화 개선을 위해 노광주 시장에게 이번 임기를 마치면 더 이상 선거나 정치에 나서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유할 생각입니다. 순천 정치 발전에 노광주 씨가 정치에서 물러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장이 국회의원 선거까지 관여하려 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처럼 아바타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순천 정치를 마음대로 주무를 것인지 공개리에 질문합니다. 저에 대한 악의적 공천원금 가짜뉴스 유포 주동자가 누구인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추잡한 성추문의 실제 발언자가 누구이고 왜 그런 발언으로 나무 인격을 말살하려 했는지, 제가 경전선 우회화를 반대했다고 악의적으로 편집한 동영상을 카톡으로에게 시민들에게 유포한 주동자가 누구인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신대개발과 관련한 50억 수로 혐의에 대한 진상이 과연 무엇인지, 자월드 근로자들이 엄동설안에 천막 농성을 하였을 때 면담을 거부하고 오히려 천막을 철거한 무자비한 행위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원 박람회의 막대한 예산으로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의혹과 홍보비를 나눠주기식으로 불투명하고 편파적으로 집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것인지, 현직 시장으로서
언론에서 고지서라고 표현한 것처럼 출판 개념을 이용해서 누구에게서 얼마만큼의 돈을 거두었는지 판매와 수익 내용을 정확하게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이번 22대 총선에서 자신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후보를 밀어서 당선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등등 이번 주 내 방송 앞에서 1:1 공개 토론 제안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천원금 단돈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의정보고 때 만약에 제가 단돈 1원이라도 받았으면 그 즉시 국회의원을 사퇴하겠다고 시민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문을, 여러분, 저는 순천에 정치하면서 처음 알게 된 목욕탕 부대라는 용어를 들어봤습니다. 목욕탕에 돌아다니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겁니다. 4.15 총선 때 그 실체를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시민들 영혼을 받들어서 순천의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그 제일 정점이 공천원금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거였습니다. 또 우리 도시의원들께서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지방자치 정치 문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반성합니다. 고백합니다.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었습니다. 이번 대보름날 행사 뉴스 보도입니다. 영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김근철 기자님한테 이 영상 좀 사용해도 되는지 동의를 받았습니다. 우리 김근철 기자님이 일부러 저렇게 포커스를 맞추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게 판단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와 시장의 관계가 저렇게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저기에 강영구 우리 시의원님이 나오셨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위평가 컷오프 사유가 있었고 시민단체들이 행감 모니터링 당시 폭언 파문을 이유로 저에게 컷오프를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농촌지역 선거구의 특성, 농촌지역에 계신 어른들은 편안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우리 공관위원들한테 호소했습니다. 공관위원들께서 납득을 하셨습니다. 강영구 의원께서 그 시민단체 책임 있는 분에게 아침에 찾아가서 사과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잘 안 받아들여 줬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공천을 하고 나서 저는 시민단체로부터 엄청난 비난 성명까지 받았습니다.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날 오전에 제가 나간을 방문했을 때는 우리 강영구 의원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노광주 시장, 신성식 후보와 함께 파안대수하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노광주 시장에 대해 신성식 후보의 시종일관 두 손 모은 공손한 자세의 의미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줄 압니다. 순천시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역할을 단단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도의원 보궐선거에 나섰다가 전남 도경 광역수사대 수사를 받고 사퇴했던 정병회 씨를 시의원으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정병혜 씨는 그 결과 지금 순천시의회 의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작년 3.1절 행사에서 국회의원인 저에게 순천시가 시민들한테 인사할 기회도 주지 않은 데 대해서 정병혜 씨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주당 시의장이기 때문에 민주당 시의원들이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녹음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활동에 관해서는 제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하다 탈당도 하는 거고 당을 바꾸기도 하고 이 정치활동이라고 그럴 수도 있죠. 뭐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당에 대한 충성도 이런 데 대한 영역이 꼭 참고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탈당을 당해야죠. 그래서 시의원 두 분이 갔을 때 탈당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저에게 전했습니다. 지역위원회 회의, 윤석열 규탄 집회, 민주당 행사에는 단 한 번도 참석도 하지 않고 협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소속인 노광규 시장의 행사에는 시의장이라는 이유로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지역위원장이었던 저에게 제명 등 강력한 징계를 하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왜 제가 안 했는 줄 아십니까? 옥전에 있는 우리 정원박람회 성공에 행여라도 어떤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 시도의원님들, 언론인들, 소병철 의원은 너무 물러터졌다. 왜 그런 것에 대해서 견제를 하지 않는가? 목전에 다친 정원박람회 성공에 단 한 올의 머리카락 같은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정병혜 씨의 행동이 정치 도의상으로 배신적인 행위가 아닌지 혹은 정당한 것인지 시민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정병혜 씨 자신의 발언처럼 사적 영역? 여러분 어떻게 민주당에 소속돼서 활동하는 것이 사적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적 영역이라고 하면 시의회 다수당이 민주당 소속이라서 의장이 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탈당 운운했는데 왜 탈당하지 않는 겁니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1대1 토론을 제안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건지를 묻고 싶습니다. 설마 형식적으로 민주당 소속인 걸 이용해서 시의장 직위를 누리려는 것은 아닌지 봉계리에 질문합니다. 어떻게 정당 활동이 사적 영역이라는 것인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의장 직책은 2년이고 한시적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평가는 평생 간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시내 돌아다니면 연양들 주민들께서 절규하는 내용의 시의장에 대한 내용도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아니면은 제가 그 소리에 대해서 가슴이 후벼 파이는 그런 아픔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버젓이 민주당이라고 하면서 민주당과는 정 다른 지금 행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연양들 주민들이 저쪽 국회의원 사무실에 와서 저에게 항의했습니다. 왜 민주당 시의장과 민주당 시의원들이 국회의원과 다른 행로를 걷냐고 저에게 엄중하게 질책성 질문도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시의원 몇 분을 직접 참여시켜서 듣게 했습니다.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방 정치인데 지역위원장이 시도의원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과연 맞는 것인지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시민들의 절규를 제가 무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우리 서동욱 도의장에 대해서 여기 녹음 테이프 한번 들어보십시다. 의장 선거 전에 거액의 돈봉투를 제공받은 도의원이 이를 반항했습니다. 서동욱 의장에게도 질문합니다. 왜?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과연 몇 명의 도의원들에게 돈봉투 뿌렸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거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그 돈의 출처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설마 부정하게 받은 돈을 도의장에 당선되기 위해서 뿌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남도민 그리고 순천시민 한 사람으로서 질문합니다.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래서 1대1로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최근 국가정원 안에 커피숍을 시의원이 특혜성으로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어느 분인지.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김영진 시의원이라는 소문을 누가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김영진 시의원님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김영진 시의원께서는 명예에 큰 손상을 받고 있겠다는 염려를 하였습니다. 가짜 뉴스면 신속하게 해명해서 억울함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억울함을 푸는데 협조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총선에 부적격으로 탈락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청 간부가 있다고 지난번 기자회견장에서 말했죠. 누가 했는지 확인했습니다. 김지식 과장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제가 김미연 시의원에게 제보되는 김모 과장이 그런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을 말하면서 김미연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고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미연 시의원이 지난번에 독립신문에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보도가 있었을 때 선출직 공직자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역위원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잘못이나 오해가 있으면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사과하거나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즈음에 박모 전 시의원은 순천 지역위원회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유출하였다는 취지로 광장신문에 인터뷰를 하는 가짜뉴스가 유포되었습니다. 당시 김승남 도당위원장이 나서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반박했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그때 언론에 말했습니다. 저는 위원장이지만 당원 명부를 저는 본 사실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민주당을 탈당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거나 지역위원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데 대해서 사과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해서 민주당 순천 지역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이런 여러 사실들을 밝히는 이유는 순천 정치풍토 개선을 위해서 제가 불출마하면서 동기어진하는 심정으로 제가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그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불출마 선언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오해할 겁니다. 하지만 선거와 관계없습니다. 제가 마지막 평생 봉사라고 생각하는 우리 순천의 발전, 순천 시민들의 행복한 삶, 이것을 위해서 제가 아닌 참신한 새로운 인물들, 후배 정치인들에게 이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은 없애고 뒤로 물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시민들께서 정직하고 유능한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료 국회의원들이 어제 발표를 보고 한편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문을 보시면은 극도로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민주당을 사랑합니다.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에 대한 자기 반성과 질책이 자칫 외부 세력들이 그것을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극도로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순천의 이런 상황을 국회에서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오신 언론인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계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가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불출마하면서 동기어진의 심정으로 후배 정치인, 새로운 정치인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국회의원 후보 직책을 내려놓지만 순천의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제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최근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작년에 그걸 국가정원으로 가져간다고 해서 순천시와 저가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가 순천시가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원도심 주민들이 찾아오셔서 또 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의 일부를 가져간다고 하니 의원님 좀 막아주십시오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제가 선거 기간 중이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존권을 스스로 지키셔야 됩니다. 머리도 둘러매고 잘못된 사람 앞에 가서 항의 집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순천 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순천에서 깨끗하고 유능한 새로운 정치를 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열성적으로 지지해 주신 우리 당원과 시민 여러분, 그동안 과분하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응원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공직 그만둔 뒤에도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길을 찾아서 해왔습니다. 앞으로 순천 시민을 위해서
그런 봉사와 헌신은 계속할 겁니다. 혹시 질문 계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그렇지만 제가 좀 추위에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나오면서 몸도 마음도 좀 추워서 대파를 떼가지고 우리 어제 의원님께서 서울서 그런 기자회견을 하시고 정답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혼란에 저 개인도 보고 우리 실제식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같이 퇴장하다는 그 말씀의 깊이를 정확히가 듣고 싶고 나아가서 정경희 현 의장을 토론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저 내용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직접 배웠고 말씀도 한번 듣고 싶으니까 공론화 할지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는데 그 기회가 맞춰지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은 우리 의원님께서 정말 고생하시고 지난 4년 동안 순천시에서 시민들 위해서 너무가 크시는데 저희들이 좀 더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좀 가까이 오시고 또 저희들이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좀 부족해서 그게 아쉬웠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양홍열 기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 퇴장하는 말씀은 지금 선출직은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또 어떤 부분은 욕심내시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2년 전 지방선거 때 노광규 후보가 절규했던 목소리 지금도 귀에 울립니다. 한 번만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 심정, 시민들이 저에게 그럽니다. 안 바뀐 것 같다라고 말씀을 저에게 하셔서 그 부분은 그분의 생각이지만 저의 생각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라리 국회의원에 그렇게 지금 관건선거 시비가 한 군데에서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 뒤에 시장 임기를 마치셨을 때 제가 불출마 선언했지 않습니까? 제가 하면서 제가 계속 선출직에 나가면서 다른 분 보고 그만합시다 하면은 어불성설이죠. 그 심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정병혜 씨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제가 제 기억이 틀림이 없다면 2번 결혼식장과 행사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를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위원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역위원장으로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시도위원님들하고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은 저는 차에 밖에서 배웅을 못하게 합니다.
다 돌아가신 뒤에 제가 떠납니다. 제가 정병혜 씨에게 지역위원장으로서 어떤 예우를 한다든지 또는 지역위원장의 권한으로서의 대우를 원한다든지 이런 거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직접 가서 항의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시민들 목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시민들이 순천시 의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들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시의원에게 있습니까? 상임위원장에게 있습니까? 시의장에게 있습니까? 저는 연양들 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 그때 연양들 주민들께 들었습니다. 정병혜 씨에게는 확인을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 정병혜 씨가 시민들이 시의회에 대해서 요청하는 바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하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선출직은 시민의 종 아닙니까? 선출직이 왕입니까? 선출직이 상전입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 기자님 말씀하신 시민들과 스킨십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뼈아프게 반성합니다. 다만 저는 체력적으로 지금도 또 입이 터졌습니다. 거의 제가 순천에 오면 거의 입술이 터져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사실 하루에 왕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3번 순천을 오고 간다든지 체력적으로 힘이 듭니다. 저하고 같이 국회 생활을 했던 우리 정광현 시의원님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정광현 시의원은 그 피로가 쌓여서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습니다. 제가 제 친구들하고 또는 소위 말하는 유지들하고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스킨십을 못했으면 제가 고쳤을 겁니다. 사실 고백드리자면 제가 재선을 이제 내려놓았습니다만은 재선을 하게 되면 순천의 큰 숙제들을 일단 다 해결을 해놓은 상태이고 대부분이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그렇게 가까이 하는 것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동네 한 바퀴 하면서 외곽에 가서 마을회관에서 잠을 자려고 이불을 싸갔습니다. 밤에 11시가 다 돼서 자겠다고 하니까 이장님이 저도 같이 자겠습니다 하셨어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마을회관에서 잠을 안 주무십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사모님께서 두 분이 사이좋게 계시다가 국회의원 때문에 회관에 와서 주무시면 저 아이의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저는 순천으로 들어가서 자겠습니다. 우리 양홍열 기자님 지적하신 거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점 솔직히 인정합니다. 고소 고발은 취하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후보자로서 고발장은 들어갔지만 고소 고발을 한 취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박 국장님, 제가 4.15 총선 때 상대 진영으로부터 2건의 고발을 당했습니다. 30년 동안 검찰 최고위직으로 있다가 조사받을 때 심정이 어땠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또 한 건은 저에게는 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조카 며느리가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2명 데리고 순천을 와서 도화지에 할아버지 힘내세요. 그걸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발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저는 너무 잔인하다, 너무 무자비하다. 어린애들이 실수를 했던 거 아니에요. 물론 실정법을 위반했죠. 그러면 선거 끝나면 고발 취소해 줄 줄 알았습니다. 안 했습니다. 벌금형 처벌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검찰 전직이기 때문에 검찰에 어떤 말씀을 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순천에 내려온 뒤에는 검찰청사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순천대학교 교수할 때는 우리 검찰 후배들과 얼굴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방금 박 부장이 말씀하신 고발, 앞으로 고발을 더 할 것입니다. 복지TV 전화방송 이영춘 후라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도 여기 계시는 기자회견장에 계시는 동료, 선배, 또 후배 기자,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가끔 개인적으로 만나면 기자라 하면 한문으로 부르면 쓸기자의 농자자입니다. 기자는 정확하게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간에 보면 자기가 판사, 검사, 변호사까지 다 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좀 웃지 못할 해프닝의 그런 언론이 가끔 보이는데요.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언론에 대한 어떤 불편함과 여러 가지 또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또 방송인에게 검찰에 있을 때 그리고 대학 교수를 할 때는 상대방이 검사를 혹은 대학 교수를 비방하거나 공격하는 일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길을 들어서면 저는 언론에서 정치인들을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뼈아프게 느껴질지라도 사실이라면 또는 그 전체적인 취지가 저에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 개인적인 심정으로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것과 정치인으로서 공인으로서 뼈아프게 소화해야 된다는 것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기대하는 바를 말씀드리면서 답변으로 말음하려고 합니다. 공정하게 보도해 주시면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무리 잘못된 점을 지적해도 상식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코로나 때 단 한 번 그 의도와 다른 어떤 보도가 있어서 제가 그 보도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하려고 했다가 스톱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그렇게 비춰졌다면은 제가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로 여러 언론들에서 정말 그 기사를 보고 나면 밤에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하거나 혹은 어떤 송사를 제기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제 순천에서 후보자로서 내려놓았습니다만 그런 마음은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회견 말씀 중에 그 이재명 대표 만남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거기서 이제 하이웨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하이웨이 포함된 게 아니라 뭐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놔두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이외에 이제 순천 지역 정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런 것 중심으로만 이야기만 된 건지 아니면 혹시 중앙당 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용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했다든가 이런 사실은 없습니까? 순천 정치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어떤 A라는 특정 후보 외에 다른 후보들과는 기꺼이 경선할 마음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살아온 길과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당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 지금 정치가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대표님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지 당내의 어떤 부분 또는 이 대표님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한 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담에서 장부총장입니다. 지금 민주당 경선 앞두고 있고요. 총선이 있는데 의원님 출마를 했는데 특정 후보라든가 지지를 하신다든가 뭐 활동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 주셔서 물 한 잔 먹고 생각 좀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천에 참 좋은 정치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 정치를 좀 더 계속해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순천을 위해서 봉사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을 얻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에 지금 나온 특정 후보님들에 대해서 어떤 분을 제가 지지하고 함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정치 상황이 바뀌면은 제가 지켜왔던 일관된 가치 이것을 뜻을 같이 하는 분이 있다면은 당연히 저는 선거운동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특정 후보들 아주 유력 후보님들이 아까 오셔서 이제 가신 것 같은데요. 그분들께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순천을 위해서 봉사해 주십시오. 상황이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장 제자님 같은 취지의 말씀을 에둘러서 하신 분도 있었죠. 제가 그렇게 들은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어제 제가 출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지역에서 또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특정 후보와 같이 뜻을 하겠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분들이 소병철이 순천 정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또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적인 힘을 합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새로 정치 상황이 변경되어서 후보들 중에 어떤 그런 분들이 나타난다면
보인다면은 저는 기꺼이 그분들이 순천시 순천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뜻을 합할 겁니다. 저의 지지해 주셨던 분들에게도 의견을 나눌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